자, 먼저 강전혜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제가 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진행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다시 네.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날 제가 방송 진행하는 게 저의 꿈이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차장님한테 이 자리 언젠가 저에게 물려달라. 네. 김경일 회계사님이랑 자리를 두고 늘 싸우고 있었는데 네.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정말로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넘어갈 때 꿈에 나왔어요. 꿈에 또 나왔다고요? 진행하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욕망 앞으로도- 캐릭터구나. 앞으로도 우리 차장님 바쁜 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지요 뭐.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네. 자, 우리 박상수 우리 변호사는 제가 수요일에 만났거든요. 저녁 자리에서. 그때도 엄청 바쁘더라고. 보통 한 두세 탕을 뛰더라고 저녁도. 아, 그래요? 저녁 식사를? 네. 근데 오늘도 늦게 나오네요. 아, 근데 오늘 집회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광화문역에서 보통 남쪽, 그러니까 코리아나 호텔 쪽에서만 집회를 하시는데 오늘은 교보문고 앞에도 의자가 쫙 깔려 있는 걸 보면은 진짜 대규모 집회인 것 같아요. 대규모 집회구나. 하여튼 박상수 변호사는 모든 게 귀여워요. 네. 출연료를 일할해서 주는 걸로. 네. 출연료는 안 주는 걸로. 지금 진입 불가 이게 무슨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끝나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저 진짜 어제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어저께 갑자기 경찰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느닷없이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후 2시에 체포 적부심을 한다고 하죠. 네. 근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영등포 경찰서장이 지모 총경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등포 경찰서장이 지금 현재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금 입건이 돼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 사람 총경이거든요. 총경급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엄 사태 때 서울경찰청의 기동본부 기동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인사가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켓을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가 정권의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지?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겠는데? 제 추론이에요. 네. 뭘 해야겠는데? 뭘까? 그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잡아야겠다. 저는 이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한 거지. 지금 오늘 오전에 저희 당 국민의힘 과방위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6차례 정도 소환 요구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브리핑 내용에. 근데 8월 12일자로 8월 20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자택에는 등기로 보내고 방통위에는 팩스로 송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재밌는 게 8월 10일에 보낸 게 8월 21일에 출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8월 14일에
20일 되기도 전에 14일에 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8월 24일에 출석해라. 등기를 일반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8월 25일자로 또 29일에 출석하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이 돼서 9월 9일자로 9월 12일에 출석하라. 9월 12일자로 9월 19일에 출석하라. 그리고 9월 19일자로 9월 27일에 출석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이 8월에 했었던 부분들은 이미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변호인이 선임이 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협의 같은 것이 되지 않았고 등기도 집에서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 받았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에 20일 날 나오라고 하고서는 14일에 또 보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는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미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날짜를 27일로 하기로 그 협의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영등포 경찰서에도 뭐 전화를 하고 그때 이제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7일에 하기로 했는데 그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본인이 또 영등포 경찰서에 구두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상황들이 보면은 뭐 조금 아까 영등포 경찰서장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이 되자마자 된 것이고 이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럼 경찰이 정말로 본인들이 이제 등기를 보내고 그러면 우체국 사이트에서 등기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미 협의가 됐었던 부분들 또 27일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날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영장이 나온 건가? 이게 지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일 체포 그 적부심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기록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경찰에서 자신들의 소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가 법원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나왔을까? 많이 의문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이준숙 위원장은 근무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임명되고 다음 날 이제 탄핵되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이 사람 몰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면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 집행까지 하고 정말 초유의 상황들을 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겪고 있는데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도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한 정당 그리고 이제 정권을 바뀌어가지고 한 정권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이고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를 저는 이게 보지를 못했어요.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진숙이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난스럽냐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오히려 커지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 심지어 그 수갑까지 채워갖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야, 이진숙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온 정권이 다 동원이 되는 모습, 입법부도 동원돼, 지금 경찰도 동원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고 이 정권의 무도함 너무 입법 만능주의적이고 이런 것들 내로남불이 너무 크게 보이는 정말 정점이 된 게 아닌가. 이 추석에 물가 잡으라더니 사람 잡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 8월 달 이야기예요. 8월 달에 지금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9월이에요. 그다음에 고성국 TV에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또 지난해 9월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인데 지난해 9월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압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죠? 자,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박수. 이게 지하철로 오셨죠? 네. 박상수 정말? 지금 네. 변호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애가 탑니다. 애가 타. 차가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성적이 흔드시면서 멸공의 뿔과 전선은 간다. 아우 정말 돌파하느라 이제 좀 약간 좀 숨 좀 그러겠습니다. 숨 좀 고르시고. 차 던져놓고. 자, 오늘 그러니까- 출연료 안 주신대요.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할인권으로 그냥. 근데 이거 쓸 수도 없어. 차를 지금 딴 데다 던지고 와서 어머. 다음 주 주세요. 네. 진입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달에 얘기한 그 내용인데 내용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지 안 할지 이진숙 위원장이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엄을 한다고 한들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아야 요만큼이라도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진수 위원장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좀 밝힌 부분도 있는데 그때 공무원으로서 또 직무도 정지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뭐 하루 일하고 바로 다음 날 탄핵당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건데 근데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사람을 수갑까지 채워갖고 체포를 한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뉴 노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10월 14일 날 이 검찰 폐지와 그 사법부 독립 침탈에 대한 집회 연사로 초대가 돼서 수락을 했어요. 14일 날 가서 제가 연설을 할 건데 진짜 검찰을 폐지하고 공안 정국에 올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지금 공안 정국이죠. 이게 지금 87년 이전으로 우리나라 시계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으면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서도 좀 다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호와 불가 구분해서요. 이거는 누구나 이제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장관급의 공직 인사를 법을 고쳐서 이 사람을 자리를 내리게 만든 뒤 딱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 지휘했으면 절대 이런 거를 체포영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던 시절이면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차 검수완박 이후로 수사 자료가 검찰에 안 가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 자료를 못 본 상태예요. 그럼 수사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6번의 출석 요구서가 있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기준이 3번이거든요. 그러면 6번이면 2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을 겁니다. 법원도 이게 기준이 3번이니까 6번이면 영장을 내줬을 거예요. 근데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임무영 변호사가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이랑 경찰이 출석을 조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출석을 조율 중에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자료도 없고 실제로 수사 출석 조율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6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외감만 작출한 겁니다. 이거는 경찰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작심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하니까 그냥 바로 집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일반인들도 전화가 왔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 그때 이제 너무 급한 회의가 있다. 아니면 또는 뭐 주총이 있다. 아니면 뭐 출장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한 주일 정도만 미뤄달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것도 변호인 통해서 협의로 했는데 경찰이 하루에 한 개씩 보내는 거야. 출석 요구서를. 하루에 한 개씩. 네? 그런 다음에 6번 출석 요구 보냈는데 안 왔다고 그냥 검찰에 보내. 그 검찰은 이제 그냥 출석 요구서만 보고 이 영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3회야. 그럼 6번이면 2배네. 청구를 해. 법원도 그냥 검찰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체포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3회야. 6번이네. 그냥 체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경찰이 언제든지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시대가 왔어요. 열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길 가다가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신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하면 인신 구속할 거예요. 큰일이다. 조선일보 밥은 좋아요? 밥이 좋으면 괜찮아요. 밥 좋아요. 밥 좋으면 괜찮아요. 밥 좋으면 좀 실수도 있고. 점심 저녁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인신 구속돼서 계속 방송에만 조선일보 방송에 티조만 출연하는 거예요. 계속. 간식도 나와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뭘 또 하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 우리 차장님도 경험해 보셨잖아. 네. 우리 80년생인 강전혜 변호사는 왜 갑자기 나이를 한 살 차이긴 하지만 경험을 해봤겠죠. 해봤을 거예요. 뭘 경험을 해요? 우리 때만 해도 깜빵? 대학 때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 경찰들이 앞에 있다가 애들 가방 다 열어보게 했어. 맞아요. 해봤어요? 나도 당했어. 그리고 그 전공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맞아. 전공책 가지고 있는지. 저 건물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맞아. 저 건물 이름 뭐냐 물어보고 너 여기 학교생 맞냐 그러면서 학생증 줘도 그것도 안 믿고 그냥 다 열어보고 이거 무슨 수업이냐 물어보고 그렇게가 이제 90년대 한 후반까지 했어요. 그게 내가 2000년대 들어가서 그게 없어졌더라고. 근데 나한테 안 물어보던데. 누가 봐도 우팡이었나 보다. 근데 나랑 강전혜 변호사는 뭔가 좌파상이었나 보다. 저 친구들은 저것들은 하면서 나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애국 보수 우파. 저 새끼는 데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데모 안 할 거잖아. 데모 안 한다. 이렇게 그냥. 예. 아니 머리 파마해가지고 머리 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데모?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불신검문하면 법대 애들은 막 저항했거든요. 막 뭐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 막 그러면 또 경찰들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따라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그 세상이 저는 지척에 왔다고 봅니다. 네, 지척에 왔어요 지금. 뉴노멀. 뉴노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은 내가 늘 얘기하는데 대한변협에서는 표창장을 줘야 돼요. 변호사를 쓸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통령은 변호사 아무리 써도 재산이 줄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자제돼야 되고 이게 추석 민심에도 저는 이 정부가 과연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진수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또 최민희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관련된 것들도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김현지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더 뭐 이거저거 제보도 나오고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것처럼 이진수 위원장의 이 체포영장 집행은 누가 봐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에 있어서도 좀 어떤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뭐 똑같은 얘기지만 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저는 뭐 체포 적부심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네. 제대로 된 정보만 제대로 판사에게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이거는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만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만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법을 어겨왔는지가 또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사 프로그램, 모든 곳에서 어제 오늘 저녁 내일 그리고 추석 내내 나올 거예요. 내내 나오죠. 네. 아니,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검찰 소환 요구 거부 2022년 또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7차례 법원 송달 미수령 6번 재판 불출석
공직선거법과 위증조사에서 9번 재판 기일 변경 신청 9번. 본인은 이렇게 해놓고 누구는 법 위에 있습니까? 하기야 뭐 지금 법 다 바꾸더라. 아니 네. 재판 날짜에도 자기 뭐 최고위 자기라 표현은 안 되죠. 어쨌든 뭐 최고위가 있네 뭐 자기는 아니지. 일정이 있네 이러면서 임의로 또 그냥 불출석하기도 했잖아요. 재판을 안 나오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그때도 법원에서 그래서 강제구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사람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체포를 해서 인신을 구속한다는 거는 마지막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네. 근데 이런 형태로 이 정도 혐의를 가지고 사람을 갑작스럽게 명절을 앞두고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선거법 위반인데 1심에서 유죄 나오고, 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었나? 근데 구속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체포야. 그리고 지금 유치장에 구치소에 있었잖아. 그렇죠. 아니, 유치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형평에 요만큼이라도 맞냐고요. 그렇죠.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그 화물연대 총파업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약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때. 근데 그때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을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사실 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경찰서장이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경찰은 안 그렇습니다. 경찰은 경찰서장이 수사관을 지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래 누가 지휘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80년 동안의 사법제도가 검사가 지휘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검사의 지휘권을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제는 수사관 한 명이 급발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청 폐지, 검수완박 이후에 이 경찰의 폭주를, 수사관 한 명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거기에 영향을 주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검찰의 송치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시키기까지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계속 검사 탓하고 판사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민주당 사람들 패널들 계속 나와가지고 아니 그 판사가 내준 거 아니에요. 검사가 진짜 이 신청한 거 아니에요. 이 계속 그 디테일을 얘기해. 몰라서 그래요. 이 디테일을. 그러니까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네. 민주당 패널 있잖아. 네, 네. 그 말도 안 되는 패널 그 이름 뭐야? 진짜 친하지만. 정말 그래서 이게 그 서영주하고 누구야? 네, 저기 누구야?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 그 굴러가게 생긴 사람 이름 뭐죠? 누군지 강성필. 강성필. 강성필 부대변인도 그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말던가. 이거는 그 형사 사건을 해본 변호사들만 아는 건데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있잖아. 장 누구야? 누구야?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도 변호사인데? 장윤미 변호사는 안 그렇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그럴 수가 없어. 네. 이걸 알아.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신청할 때 보내주는 자료 있잖아요. 검사는 딱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조기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도 변호사인데 왜 그러냐? 하여튼 이 근데 자료만 민주당은 딱 볼 수가 있어. 민주당은 그 방송에 누가 나가든 하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게 당에서 약간 지령 형태로 자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아까 그런 김경 것 서울시 의원이 맞아요. 얘기했잖아. 지령 언제 내려주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표준화돼 있어 패널들이. 그 쓰는 워딩이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는 뭐 변호사든 보면 뭐 그냥 다 중구난방 떠들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주니까. 우리는 다들 미인증일 안 주나?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다들 중구난방 떠들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약간 통일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변호사들도 극한 직업일 게 이걸 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수사관 개별 한 명 한 명이 모든 사건들의 왕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근데 지금 이게 통한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수사관들이 자기한테 밉보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잡아 쳐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집에 쳐들어가서 수갑 채워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난 진짜 이런 세상을 내가 다시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 부분은 좀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가 있었죠? 있었는데 요 얘기도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하고 있어요. 자, 검은 넥타이 하고 온 거. 검은 넥타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란 특검 검사. 그 검은 넥타이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얘기한 거 보셨어요? 난 너무 웃었는데. 취향이래. 사자 보이즈 취향이에요. 그런가 봐. 누가 얘기했다고요? 박지영 특검보가. 취향이 개인적 취향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박지영 특검보는 저기 내란 특검의 특검보잖아요. 맞아요. 예. 나는 그분도 좀 희한해요. 그분이 보면 그 피의 사실 공표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더만. 아, 그렇죠. 아주 네. 피의 사실 공표를 밥 먹듯이 하고. 근데 나는 그 내란 특검은 진짜 희한한 사람들인 게 사람 없어가지고 지금 특검하기 힘들어서 연장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수사할 게 많다고. 근데 지금 사람 빼가지고 지금 백서 백서 쓰고 있다며.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수사할 게 많아가지고 특검 연장하고 사람 네. 사람도 부족하다고 난리 치는데 왜 지금 백서를 지금 왜 써? 검사 빼가 5명이나 6명 빼가지고 지금 백서를 왜 쓰냐고. 맞아요. 아, 거기다 이제 이름 넣어갖고 나중에 본인들 공천 받고 하고 싶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말이에요. 네. 아니 본인들도 희한한 사람들인 게 40명 가까운 현직 검사들이 나는 돌아가겠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난 돌아가겠다. 수사관들도. 아니 친정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 아니 맞아요. 기소하고 수사권 없애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 왜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수사하는데 기소하고 수사하고 지금 우리 보고 다 하라 왜 하라 하고 하느냐.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래 돌아가라. 나머지는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지금 징계하겠대잖아요. 그런데 항명이라고. 가면 안 돼. 난 니들의 심정을 이해해. 나는 니들과 함께 하고 싶어. 난 니들의 심정을 이해하네. 여당을 와가지고 징계해라 난리치는데 아유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쪽팔리지도 않아? 그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저기 라디오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로 돈 벌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래서 생각나는 게 돈 있는데 벌려고 지금 검사들 시켜놓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당 모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예. 예전에 저한테 그런 걸 시킨 적이 있어서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특검을 하고 있어 돈을 못 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유명수 기자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법사위에 누구누구한테 얘기 좀 해줘가지고 박영수 특검 변호사 좀 할 수 있게 박영수 특검 사표 좀 수리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법사위 누구한테 좀 부탁 좀 해줘요. 박영수 특검 사표 좀 수리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예?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계속 좀 특검을 사표를 안 받아주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특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수임을 못 하고 돈을 못 번대요. 좀 부탁을 합니다. 특검도 월급 주는데. 근데 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의원이 특검도 해서 명예도 걸고 변호사 해가지고 돈도 벌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나한테 부탁을 하나? 하면서 그 국회의원이 아주 진짜로 청렴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랬지. 네. 근데 그걸 시킨 사람 지금 국회의원 됐어.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나한테 시킨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했다고요? 됐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가 무슨 개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엄청나게 그러고 다녀. 네.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검색해봐야겠다. 엄청나게 개혁적인 개혁 인사인 것처럼 별의별 짓을 하고 다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얘기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그냥 그 개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한 우리 박지영 특검보도 법무부인 태평양 지금 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 태평양. 소속이에요. 나한테 그런 거 시켰던 사람이. 아, 그렇구나. 예. 태평양이잖아요. 박지영 특검보는 태평양. 태평양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특검보로 잡혀가지고 공소 유지하면 이게 얼마를 갈지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고 특검 싶지 쪽에 않은 와 거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자기네도 아니까 음. 이번에 징계 얘기가 나오면서 항명하고 있다, 뭐 징계하겠다면서 이 사람들 변호사도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정권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진수 전 위원장부터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군요. 그 성명서도 보면은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속히 지금 남아있는 일들을 하고서 원대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명이라고 징계하겠다,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자, 끔찍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약간 열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좀 떠들었는데 조아요님께서 좋아요 요정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정님께서 어느덧 좋아요 1000개가 넘었네요. 어제는 정말 화가 나서 뒷목이 땡기더라고요. 강펀치 들어와서 릴렉스 하고 있습니다. 유 차장님 오늘 폼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오늘 미모가 뿜뿜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론데요? 강펀치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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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만 원의 거금을 또 네.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종호님, 우리 좋아요 요정 이종호님, 네. 우리 강냉이님의 중에서도 강님이 대장 강냉이님이시죠. 이종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11시 이제 50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더 해야 되나요? 네?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늦게 온 김에. 출연료 받으려고. 이 특검 관련돼서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공판전 증인신문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어제 연합뉴스 기사에. 어떤 재판부 입장?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제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특검이 한 전 대표를 계속 부르려고 한다는 거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니들 말 들어서 내가 한 몇 번은 해주는데 야 내가 보기에도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철회해. 철회해라. 귀찮다. 특검한테 그러네. 필요 철회해. 없어. 뭐 강제고 철회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는 걸 법원에서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도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 알게 된 이상 임무영 변호사랑 이렇게 협의한 걸 다 알게 된 이상 무조건 체포적부심 석방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법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특검 내부에서 수사팀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 1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팀하고 2팀하고 수사하는 내용들이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공소유지가 될까?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 사건들이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돌아가고 싶구나 특검들이 변호사. 네. 정말 많이 돌아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권성동 의원 사건 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술하고 증거가 지금 거의 없다는 시기랍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수사했던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수사했던 검사하고 이쪽을 수사했던 검사하고 이게 증거가 보니까 증거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기가 안 맞는 거죠. 아기가 안 맞는 앞뒤가 거죠. 안 맞는. 네. 왜냐하면 한학자가 맨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하고 두 번째 진술했던 내용하고 세 번째 진술했던 내용하고 다 다르고 윤영호가 진술했던 내용이 첫 번째 진술, 두 번째 진술, 세 번째 진술 다 다르고 네. 권성동이 진술했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이게 내용이 다 다르. 그래서 이거 공소 유지를 누가 할 것이냐. 검찰 수사했던 검사들이 돌아가면 공소 유지를 이걸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변호사들 해야죠 뭐. 그런데 변호사들은 돈 벌러 가야 되잖아. 그럼 민변 변호사한테 공익 공소 유지 시키면 안 돼요? 공익 공소 유지? 민변 변호사들 공익 그러면 다 공소- 무죄나요. 법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하겠죠. 그럼 다 무죄 난다니까. 아니 공익 사건 많이 하시니까 공익 공소 유지. 최후의 방법.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것도 괜찮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야지. 그럼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고. 어. 네, 자리 내려놓고. 왜냐면 검사위- 그거 안 하면 못 하잖아. 사이 소속 의원들이 검사장 가서 출신 박균택 의원 뭐 이런 사람들 하시면 되겠다. 그건 100% 무죄지 뭐.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소리만 지를 줄 알지. 뭐? 한 명 있다. 한 명 있어요. 오늘 차장님 명이- 진짜 옆에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지금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강냉이 분들도 참 웃고 계시는데 한 명 딱 있어요. 누구? 이문정 검사장. 이문정 검사장은 재판정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해. 고소 고발장만 쓰지. 장의사인데. 장의사. 그리고 그분은 언론인이야. 그분은 공소유지도 페이스북으로 하실지도 몰라요. 언론인상 받으러 가야지. 송건호 언론인상하고 이런 거 받으러 가야 돼. 오마이뉴스 언론상인상 그거 받으러 가야 된다고. 내가 이 상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당황스럽지만 이러면서 언론인상 받으러 가야 오늘 돼. 차장이 너무 언론인상 받으러 가야 돼. 정말. 언론인상. 네. 이러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나도 사식 넣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선임계 넣고 사는 게 넣어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 나요? 안 돼. 그럼 그 정도 가려면 나도 한 3일 정도는 장관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장관은 한번 3일 정도라도 하고 탄핵도 좀 당해보고 나 때문에 법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피리버스터도 해보고. 우리 유 장관님 그러시면은 우리 사식은 강냉이로 넣어드리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 강펀치는 유장관님- 내가 진행해야겠다. 그렇지. 오로지 진행밖에 없구만. 진행이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자 추석입니다. 저희도 이제 추석 때는 방송을 저는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하지 말래요. 네.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데 저는 뭐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하지 우리 말라고. 10월 10일도 안 하나요? 해요. 그날. 네. 월화수만 안 하고 저희는 방송이 10월 9일부터죠. 애들 자율 휴업일이던데. 예, 저희는 방송을 주말은 원래 쉬니까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월화수는 추석 연휴라서 안 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10월 9일 개천 한글날부터 시작합니다. 10월 9일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을 시작합니다. 목금 방송을 시작하니까 목요일 날 10월 9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배탈 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10월 9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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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월 9일 날은 어느 분이 나오시죠? 김형주, 조응천. 조홍천 의원님하고 레이나, 김효은 대변인하고 강대기 변호사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추석 인사. 네, 추석 인사. 네.
이번 추석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도 뵙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강원도로 1박으로 여행을 가게 돼서 올해 거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이 설렙니다. 다들 많이 드시고 많이 주무시고 많이 쉬시고 그렇게 얼굴이 모두 보름달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민족의 대명절이니까 이날만큼은 모두 정말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얼굴만 보름달이 된 게 아니라 배도 보름달이 되는 걸 구로 네, 이렇게. 네, 보름달이 이렇게 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자, 저는 10월 9일 날 10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